넥 프랙션 모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티칼 라인과 호리존탈 라인을 긋습니다. 동작은 중력을 거스르는 안티 그래비티 동작과 중력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투 그래비티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넥 프랙션은 하이퍼 익스텐션 상태에서 뉴트럴 포지션까지 이루어지는 넥 프랙션은 넥 플렉서의 컨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뉴트럴 포지션에서 투 그래비티 방향으로 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넥 프랙션은 넥 익스텐서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뉴트럴 포지션에서 중력 방향으로 향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넥 프랙션은 플렉서가 아닌 익스텐서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뉴트럴 포지션에서 중력 방향으로 투 그래비티 하면서 넥을 프랙션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컨트랙타일 컴포넌트와 넌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는 아니지만 리가멘트 뉴카가 쇼트닝이 발생한 경우 넥을 프랙션할 때 움직임의 제한이나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컨트랙타일 컴포넌트로는 1차적으로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짧아지거나 장력이 증가한 경우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렉터 스파이네가 짧아지거나 장력이 증가한 경우에도 넥 프랙션 시 통증이 유발되거나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케플라와 같이 스케플라로부터 오리진해서 두개골에 붙는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장력이 증가한 경우 넥 프랙션 시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트럴 포지션에서 중력 방향으로 향해 가면서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언급했던 구조들을 기준으로 어떤 구조물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지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넥 프랙션 시 발생한 통증이 서브 옥시피탈 머슬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으로 의심되는 경우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옥시피탈 머슬은 어퍼 서비칼의 동작에 관여하는 머슬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로어 서비칼과 어퍼 서비칼의 동작을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하면 서브 옥시피탈 머슬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넥을 프랙션 시켜서 통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넥이 익스텐션 되도록 하면 통증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로어 서비칼의 익스텐션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턱을 앞으로 당겨 어퍼 서비칼에만 프랙션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로어 서비칼이 익스텐션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어퍼 서비칼만 프랙션 시켜서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서브 옥시피탈 머슬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로어 서비칼은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익스텐션 상태에 유지되었고 어퍼 서비칼만 선택적으로 프레션 상태에 가서 통증이 재현되었기 때문에 이때 관여되는 머슬로는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짧아지거나 또는 텐션이 증가해서 증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그 외에 목에 관여하고 있는 이렉터 스파이네나 또는 스케플라에서 오리진한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터 스카플라는 넥이 특히 노어 서비칼이 익스텐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루즈한 상태에서 장력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장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장력이 증가한 머슬은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기 때문에 이때 통증이 발생한 경우는 서브 옥시피탈 머슬로 인해서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넥 프랙션 시 발생한 통증이 스캐플라와 연계된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카플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이 될 경우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는 넥을 프랙션에서 통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스캐플라만 엘리베이션 시킵니다. 스캐플라가 엘리베이션 될 경우 리베이트 스캐플라와 어퍼 트라페지우스는 상대적으로 루즈해져서 장력이 감소하게 되고 나머지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나 이렉터 스파인에는 동일한 장력이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해서 통증이 사라졌다면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캐플라가 짧아지거나 장력이 증가해서 넥을 프랙션했을 때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통증이 유발되는 자세에서 스캐플라만 선택적으로 엘리베이션해서 리베이트 스캐플라와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루즈하게 하였고 나머지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나 이렉터 스파이네의 경우에는 통증이 유발되는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션으로 인해서 통증이 사라졌다면 어퍼 트라페지우스와 리베이트 스캐플라 문제로 인해서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넥 프랙션 시 발생한 통증이 서비칼의 이렉터 스파이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렉터 스파이네를 감별하기에 앞서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나 어퍼 트라페지우스 또는 리베이트 스캐플라로부터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행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 이렉터 스파이네에 대한 감별 진단이 이루어져야지만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는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까지 넥을 프랙션 시킵니다. 이때 치료사는 후두부에 저항을 주고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적용해서 증상이 사라지거나 관절의 가동성이 개선되었다면 이렉터 스파이네로부터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선행검사를 통해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나 리베이트 스캐플라 또는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증상이 유발되는 위치에서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적용하였을 경우 대상이 되는 머슬은 서비칼의 이렉터 스파이네가 활성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하거나 관절의 가동성이 개선되었다면 이렉터 스파이네의 장력이 증가했거나 또는 짧아짐으로 인해서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뉴트럴 포지션에서 중력 방향으로 향해 가는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생하였고 통증을 발생하도록 하는 원인 구조물에는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있고 서브 옥시피탈 머슬은 어퍼 서비칼의 동작에 관여하는 머슬로 로어 서비칼과 어퍼 서비칼의 동작을 구분지어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별 검사에서 서브 옥시피탈 머슬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 다음 순서로 스캐플라를 엘리베이션 시켜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캐플라를 루즈하게 만들어 증상이 사라지는 검사를 통해서 역시 어퍼 트라페지우스나 리베이트 스캐플라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끝으로 증상이 유발되는 위치에서 홀드 앤 릴렉스 테크닉을 적용하여 서비칼의 이렉터 스파인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이렉터 스파인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에서 넥을 프랙션 시킬 때 통증이 잔존하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구조물은 리가멘트 6화입니다.
따라서 선행한 3개의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고 넥 프랙션 시 증상이 잔존했다면 끝으로 리가멘트 6하에 의해서 넥 프랙션 시 통증이 발현된 것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